10, 9, 8, 7, 6, 5, 4, 3, 2, 1. 반짝반짝. 반짝반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라이트 성형외과의 김지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인사 시작을 이제 반짝반짝 이렇게 했잖아요.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추천해 주신 방법인데 어떤 의미예요? 반짝반짝? 여러분이 반짝반짝 빛나게 해드릴게요. 아, 진짜 선생님 그래서 병원 이름도 그래서 라이트 성형외과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선생님. 반짝반짝. 선생님, 저희 비욘디 방송 오늘 처음이시죠? 네, 저 잠도 잘 못 잤어요. 아, 진짜로요? 두근두근합니다, 지금. 너무 긴장 많이 하신 거 아니시죠, 선생님? 많이 돼요. 아니에요. 선생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잖아요. 네, 유튜브 라이트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네. 한지 1년 조금 안 됐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나시면 한번 들러서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 네. 설정까지. 그럼요. 댓글까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서울대 의과대학 네. 졸업하시고 네. 그리고 성형외과 전문의로서는 첫 여자로 이렇게 되신 거라면서요. 네, 저희 사실 서울대 성형외과가 네. 뭐 굳이 뭔가 다른 이유는 아닌데 여자 선생님이 없으셨어요. 서울대를 나와서 서울대 병원에 성형외과 전공의까지 마치신 분이 들어오셔서 뭐 마치신 분이 없으셨는데 제가 정말 운 좋게 첫 번째 여자 전공의가 돼서 선생님께도 항상 우와. 고마운 마음이고 네. 저도 항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대단하세요.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 이제 첫 여자 전공의로 계셨을 때 힘드신 네. 점은 없으셨어요? 재밌는 일 정말 많았죠. 아, 진짜요? 어떤가요? 선배님들이 이제 야, 다 넥타이 매는데 너는 왜 안 매니? 막 이러면 또 여기서 제일 또 좋은 점은 선배님들이 그러시면서 넥타이를 사다 주세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요? 넥타이를 메고 다니면 또 교수님이 아니, 쟤는 왜 넥타이를 메고 다니니? 그럼 다시 또 부릅니다. 아. 재밌는 일 많았어요. 근데 선배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예쁘셔가지고. 아니에요. 이렇게 예쁘신 분 옆에 있으니까 선생님, 왜 쭈꾸미예요, 그러세요? 쭈꾸미. 아니에요. 무슨 말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께서 출연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주시고 계시는데요. 선생님 유튜브 방송에서 라이브 방송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 아, 처음이에요. 진짜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네. 들어와 주신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손진숙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해주시면 선생님 대단하신 분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션리님은 서울대 후덜덜 이렇게 아유. 멋지시다고 해주셨고 최윤정님도 멋지세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인사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라이브 방송에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좀 대응이 미숙한 점 좀 아니요. 양해해 주세요. 아까 베리타스 주님께서 선생님 첫 방송 맞나요? 진행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베리타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비욘디 시청자분들은 진짜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진짜 아낌없이 네. 칭찬을 언제나 주시고 차 PD님 계십니다. 워낙 또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아니요, 선생님.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딸기팔공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금분신님 선생님 애교 만점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사랭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라이즈님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만약에 선생님 네. 예를 들어서 한 70분 들어와 주신다. 네. 그러면은 저희 시청자분들께 어떤 걸 어떻게 하죠? 해드릴 예정이신가요? 지난번에 이제 내과 선생님은 노래를 불러주셨고요. 네. 외과 선생님은 춤을 추셨고요. 선생님은 제가 참 장기가 없어서 하트를 날려주는 걸로 할까요? 그럴까요? 무한 하트 날려주기. 무한 하트.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발 플리즈.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정한 주제는 이제 보형물 없이 코 성형하기로 네. 정했어요. 선생님 병원이 이제 코 성형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주로 코 수술을 많이 하시는 병원인가요? 뭐 사실 모든 수술을 다 하긴 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코 수술을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편이에요. 이제 코 같은 경우는 짧은 코 재수술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하시는 게 무보형물 코성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관심이 가요. 무보형물 코성형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잘 캐치를 못 하시고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무보형물 코성형이라면 보형물에 약간 부담감이 계신 분이라도 훨씬 더 편안하게 좀 상담 받아보시고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최윤정님께서 무보형물 코성형 정말 신기하네요 하시면서 부작용도 보형물을 넣는 것만큼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제 그게 무보형물 코성형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요. 박초희님께서도 아니 보형물 없이 어떻게 수술을 할 수가 있나요? 라고 놀라시면서 네. 지금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빨리 강연해 주세요. 너무 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라이트 성형외과 김지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보형물 코성형이라고 했을 때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보형물 넣기 싫어요. 그러니까요. 네, 보형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첫 번째는 보형물에 문제가 생길까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비쳐 보일까봐, 혹은 이물감이 싫으셔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뭐 실리콘은 실리콘대로, 그리고 고어텍스는 고어텍스대로 나름 장단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실리콘 같은 경우는 높이감이 잘 유지되고 매끄러운 느낌이 잘 든다면, 네. 반면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아급성 염증도 많으세요. 그래요. 그리고 네. 여기서 이런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캡슐이 있어서 염증이 생겼을 때 사실 조금 더 빨리 발견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캡슐 자체가 부어서 좀 더 확 부어 보이는 느낌이 들고 문제가 생겼다라는 신호를 빨리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높이감을 주는데 가장 좋은 재료고, 낮은 코에서 높은 코를 만들어주는데 가장 필요한 존재지만 단점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고, 이 단점이 그래도 약간의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실리콘의 좀 특징이고요. 네. 반면에 고어텍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때 많이 쓰다가 요즘엔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 고어텍스가 벌집 구조 같이 스폰지 같이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서 이 안으로 그 세포나 조직이 자라 들어오면 그 부분들이 자라 들어오기 때문에 고정이 잘 돼서 휜다거나 쓰러진다거나 이동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었던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게 오히려 단점이었던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건 좋은데요. 자라 들어오면서 눌리니까 높이가 낮아지고요. 자라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피부 속으로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져요. 그래서 고어텍스 염증 같은 경우는 피부가 전체적으로 빨개지면서 얇아지는 특징이 있어서 조금 더 피부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잘 안 사용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보형물 같은 경우는 높이감이라든가 뻗은 네. 느낌은 좋은데 염증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이거는 나중에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후에도. 그리고 휜코 개선이라는 건 높이감을 조금 덜 줘야 되는데 보형물은 높이감을 주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휜코 개선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오히려 조금 더 휘어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아요. 반대로. 네. 맞아요. 그래서 무보형물 성형에 대해서 이제 찾아오시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딱 이거예요. 무보형물 코성형이면 무보형물이니까 코끝 성형이랑 뭐가 달라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무보형물 코성형은 보형물이 없이 코 수술을 한다는 거지 코끝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러면 그렇죠. 수술을 하는 거죠. 네. 두 개가 왜 다른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코끝 같은 경우는 코끝만 교정을 하는 거예요. 코끝만 높이를 준다거나 네. 아니면은 넘어져 있는 부분을 세워준다거나 짧은 부분을 내려준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은 콧대에 대해서 고려가 전혀 없어요. 코끝이 움직이려면 콧대 피부와 같이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처진다거나 아니면 다시 짧아지거나 아니면 충분히 못 내려온다거나 못 올라가는 이런 단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만 지금 성형을 그쵸. 해주니까 여기가 같이 움직이지 않고 여기만 갑자기 툭 처진다든지 맞습니다. 짧아진다든지. 네, 그리고 굴곡이 없어지지 않죠. 그렇죠. 근데 무보형물 코성형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코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굴곡도 조금 신경을 써주고 네. 굴곡뿐만이 아니라 피부 두께가 뭐 예를 들어서 다쳤던 코는 그 부분이 피부가 되게 얇아요. 얇아지겠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수술하고 나면 피부가 얇은 게 그대로 비치면서 더 굴곡이 심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굴곡이 심해 보이는 부분이 특히 또 유착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유착이 좀 덜 생기게 해주는 어떤 이불 역할을 해주는 것들을 하나 해준다라는 것들도 있고, 또 매부리 코가 심하거나 휜 코가 심할 때는 좀 안전한 선택이 되실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근데 무보형물 코 성형이 정말 궁금한 게 있으니까 네. 매부리 코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라인만 네. 정리해도 뭔가 깔끔해졌네 이럴 것 같은데 워낙에 콧대가 낮으신 분들은 무보형물로 좋아질 수가 있나요? 거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무보형물로 했을 때는 다른 옵션을 해야 돼요. 높이를 줄 수 있기 위해서 뭔가를 넣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넣어주는 재료가 이제부터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이 76분, 70명 돌파했습니다. 정말요? 선생님 하트 마구마구 쏴주셔야 돼요. 네. 부끄러워요. 이따 방송 끝나고 더 쏴주셔야 돼요. 네. 네. 우선 무보형물 코 성형이 아쉬울 수 있는 경우랑 좋은 경우랑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코 성형이 언제 좋냐, 무보형물이? 우선은 미간이 높으신 분들, 미간이 높으시면요, 여기다 보형물 넣으면, 특히 실리콘 같은 걸 넣으면 캡슐이 또 생기니까요, 그만큼 두께가 또 높아져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아바타 됩니다. 캡슐이라는 게 흉터를 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딱지가 얹잖아요. 그런 네. 원리라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될까요? 캡슐이? 이거는 마치 가슴 보형물의 겉에 있는 캡슐처럼 주머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가능하면 내 거가 아닌 거랑 내 거랑 경계막을 하나 놓는 건데, 네. 이게 이물 반응이 클수록 두께가 두꺼워지고 적을수록 두께가 얇아져요. 그러니까 근데- 보형물을 감싸는 거군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니까 그만큼 두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당연히 진짜 이렇게 아파트 네. 같이 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미간이 높으면서 매부리가 크신 분들, 매부리를 많이 깎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좀 조직이 밑에 있는 점막이 노출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네. 덮어주는 구조가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코끝이 이동 가능한 범위가 적다, 즉 아래 위로 움직이지 않는 코끝을 가지고 보형물 넣으려면 또 아바타 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콧대를 올리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심한 휜 코, 혹은 피부가 너무 얇아서 뭔가를 넣으면 많이 비칠 것 같으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형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무보형물 성형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쉬운 경우는 반대로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이에요.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단단하고 높고 뾰족한 게 밑에서 밀어 올려줘야지 그 굴곡이 보이면서 얄쌍해 보이는데, 그게 아쉬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든가 미간과 콧대가 많이 낮은데 많이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보형물을 안 쓸래요 했을 때는 그러니까요. 네.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매끈한 콧대, 이거는 보형물로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보형물을 쓰시는 게 맞고요. 자연스럽게 최대한 문제가 없게 하고 싶으시다면 무보형물 성형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아요. 근데 무보형물 성형을 하면 회복 기간도 훨씬 더 짧아질 것 같아요. 사실 회복 기간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요? 네, 회복 기간보다는 유지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네. 최윤정님, 진피로 콧대라면 높이를 못 올리나요? 제가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이게 지금 모든 성형수술에서 제가 저희 유튜브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성형수술은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질 수 없거든요. 다 가지면 제일 좋잖아요. 그쵸, 선생님. 그쵸. 네. 마치 흉터가 없이 모든 수술을 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보니까 기브앤테이크가 네. 확실히 있군요.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걸 내가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게 맞아요. 아, 네. 선생님 저희 질문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무보형물 코 성형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네. 진피를 덮으면 콧대가 넓어진다. 높이도 안 높아지고 진피도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진피를 덮으면 나중에 보형물 넣어도 안 이쁘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게 제가 흔하게 듣는 무보형물 코 성형을 설명드릴 때 받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 다 들어보면요. 다 똑같습니다. 진피에 대한 오해예요. 진피에 대해서 잘못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진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해주세요, 선생님. 네, 진피, 콧대에 쓰는 자가 진피, 인공 진피, 그리고 아주 드물게 근막도 쓰셨다고들 하시는데요. 각각 차이가 있어요. 자가 진피 같은 거는 흔히 엉덩이 진피를 많이 떼는데 이 부분은 100% 내 조직이라서 현재 내가 염증이 있다라고 하실 때 굉장히 안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분 함량이 많아서 수분을 다 빼고 나면 엄청 얇아져요. 그래서 흡수가 된 게 아니라 짜부가 돼서 얇아져요. 이게 그러면은 안 예쁘잖아요, 모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높이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범주가 굉장히 너무 작아져요. 우리가 어느 정도 높이가 될 것 같아서 이걸 넣었는데 그게 안 되면 다시 또 굴곡이 생기는 거고 아쉬울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정말 염증이 있고 문제가 있으신 경우가 아니시면 자가진피는 많이 권해드리지 않아요. 오. 반면에 인공진피는 아무래도 네. 염증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만 탈수되고 압축된 상태라서 더 압축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단지 이게 생착이 되느냐의 차이라서 조금 더 예상 가능한 모양을 저희가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안전하고요. 왜냐하면 수술이란 거는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음. 그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네.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도 불안하고 환자도 불안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두근막을 쓰셨다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측두근막은 수분 함량이 높고 두께가 얇아서 두피 이만한 절개를 냈는데 결국 콧대는 하나도 안 올라가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거는 뭐 꼭 보형물을 넣어야 되는데 염증이 있는 상태라서 보형물을 감싸준다, 랩핑을 해준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시면 별로 권해드리지 않고요. 네. 지금 자가는 얘기도 프리 A님이 해주셨는데요. 자가늑연골도 사실 간혹 가다가 콧대 조직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연골막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손상되었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자가늑은 뗐을 때 가슴 근처에 흉터와 가슴 쪽에 그 흉부가 조금 약해질 수 맞아요. 있다라는 것들 욱신욱신거린다는 이야기도 많이 그런 들었어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쓰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이 중에서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인공진피인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염증이 있어서 무보형물 코 성형을 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으시거든요. 생각보다 의외네요. 왜냐면 저는 자가진피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들 하시지만 높이를 생각 안 하신다면 괜찮아요. 높이를 생각 안 한다면. 네, 하지만 우리는 높이가 중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코 성형을 이제 네,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공진피를 했을 때 인공진피는 다 똑같은가? 아닙니다. 다 달라요. 인공진피한테도 다양한 종류가 있군요, 네, 선생님. 네. 대표적으로 알로덤이랑 메가덤이 있는데요. 네. 사실 알로덤이 마치 우리가 버버리 하면 트렌치코트 하면 버버리 하는 것처럼 워낙에 초반에 나왔던 재료다 보니까 알로덤이 인공진피 하면 알로덤 같이 인식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알로덤이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 실제 알로덤이 있고 네. 메가덤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것들도 있어요. 이건 둘 다 기증된 인체의 진피를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균을 죽이고 세포를 빼내고 그리고 바로 쓸 수 있게끔 해준 것들인데요. 안전하게. 네, 골격 구조만 남겨서 거기에 우리 세포가 자라 들어오면 내 살이 되는 겁니다. 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제일 많이 권해드린 건 메가덤이에요. 알로덤이라는 것들은 알로덤이나 아니면 그 외의 진피 조직들은 처리 과정에서 이옥가스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감마선을 쓴다거나 하면서 콜라겐 구조가 깨져요. 콜라겐 구조가 깨지면 안 되죠. 콜라겐 구조가 깨지면요. 소위 말해서 기둥을 잘라놓은 거라서 네. 높이가 나중에 많이 낮아질 수 있어요. 벽돌이 기둥이 있으면 중간중간 내장재를 조금 빼놨더라도 나중에 자라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기둥을 세워놓는다는 점에서 그 메가덤이라는 이런 재료가 조금 더 안전적으로 흡수가 덜 되고 높이 유지가 잘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의 딸기 인기가 80님이 감사합니다. 삼행시까지 지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과 유지요. 또 특히 높이 유지가 좀 잘 되기 때문에 메가덤 구조를 쓰시면 좋고요. 이 메가덤이라는 구조는 높게 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사실 이 제품은 뭐 5mm, 6mm, 7mm까지 나오는데요. 5mm, 6mm 이렇게 올리는 네,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진피로 다 올릴 수 없습니다. 아까 건경희 님이 말씀해 주신 거 진피로는 콧대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요? 라고 네. 했는데요. 얼마든지 올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세포가 자라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너무 두께가 두꺼우면 못 자라 들어와요. 그럼 중간은 그냥 내 거가 아닌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 진피를 올릴 수 있는 높이를 3mm 정도. 3mm 정도. 3mm 에서, 세포가 들어와서 네. 다 할 수 있게끔. 네, 3mm에서 정말 잘 되면 4mm 정도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상의 높이를 위해서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3mm 정도를 생각하실 때 가장 안정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흡수 덜 되고 유지가 잘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3mm도 은근 높이 올라가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지만 3mm 꽤 높습니다. 진짜 더군다나 높을 것 같은데요? 네. 꼭대시 높아지면 되게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요. 펠라스님은 매부리가 심하신가 봐요. 네, 그래서 매부리가 심하신 분들 우선 29 높이 유지는 이렇게 메가덤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매부리코 아까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매부리코에서 가장 흔한 질문이 제일 흔해요. 저는 매부리 여기만 살짝 깎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위에만 살짝 그럼 깎고 전 싶어요. 정말 쭉 뻗은 코가 될 것 같아요. 혹은 매부리 그냥 놔두고요. 자연스럽잖아요. 여기 자연스러우니까 코끝만 살짝 높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하신 질문이시거든요. 근데 매부리 코가 낮은 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매부리코에서 오픈 루프라는 게 굉장히 흔하거든요. 오픈 루프라는 건 뭐냐면 매부리 부분을 뼈를 자르고 나면 위에 지붕이 열리는 거예요. 네. 열리게 되는데 열리게 됐을 때 이 중간 부분이 점막만 있는 상태로 남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절골을 해서 눕혀서 오픈 루프를 닫아준다거나 아니면 밀어준다거나 라는 방식으로 이걸 닫아준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능하지만 갭이 약간 좀 큰 매부리에서는 이게 다 안 닫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여기 위를 지금 잘랐어요. 네. 그렇죠? 잘랐죠? 그러면 여기는 점막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점막 있는 부분은 만약에 보형물을 올리면 점막에 보형물이 바로 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채기를 세게 했다. 점막의 구멍이 뻥 뚫리면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보형물에 와 닿으면서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매부리코에서는 특히 좀 보형물보다는 다른 재료가 더 좋고 진피 재료가 좋고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진피 재료 말고 그냥 안 넣으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점막이랑 피부가 바로 붙으면 끌어내려져서 나중에 굴곡이 생기기가 쉬워요. 오히려 더 이렇게 마녀코가 될 수 그쵸?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눌린 느낌이 되는 거죠. 유착이 심해져서.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불을 하나 깔아주는 정도로 진피 이식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막으로 안전하게 넣어주는 네. 거죠. 네. 오해님, 외과 수술했는데 의료용 접착제를 안 써서 쫙 벌어졌어요. 왜 벌어지셨을까요? 진짜요? 네, 다시 흉터 수술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다시 꿰매는 수술 하실 수 네. 있는 거죠? 그리고 김주은님, 15살이면 아직 안 되십니다. 언제 그러면 수술하면 저는 좋을까요? 기준을 수술은? 키 다 크고 최소 2년 지난. 키 다 크고. 그래서 아무리 빨라야 고3 정도? 근데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대학 네. 가기 전. 너무 일찍 하시면 오히려 코가 성장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코 모양이 변형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요. 네. 네. 펠라스님도 그렇지 않아도 고2, 고3 돼서 하는 게 좋아요. 맞아요, 그 수술은 맞아요. 이렇게 펠라스님 말씀해 정확하세요.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일찍 하시면 틀어집니다, 모양이. 네. 카트님은 부럽습니다. 코가 예뻐서 수술할 일이 없으시대요. 그러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코도 진짜 예뻐요. 저요? 네. 저 가끔 유튜브에서 독자분들이 댓글에 이렇게 달아주세요.
원장님 코가 복코인가요? 아, 진짜요? 네, 저 복코입니다. 선생님 코 너무 예뻐요, 그런데.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픈 루프를 못 해주는 매브리코에서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매브리코에서 흔하게 매부리를 깎기만 하면 안 될까요?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매부리가 보이죠? 네, 여기? 그 부분만 네.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긴 코가 됩니다. 그러네요. 코가 확실히 그냥 더 대부분 길어졌네요. 매부리를 깎고 나면 더 길어 보여요. 그러니까 라인은 확실히 깔끔해지기는 하지만, 했어요. 근데 네. 이 코를 이거는 원하는 거는 그냥 아니잖아요. 포토샵을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정면에서 퍼져 보여요. 높이가 낮아졌으니까 네. 빛을 받는 부분이 없고 더군다나 매부리라는 건 뾰족한데 뾰족한 부분을 잘라서 납작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퍼져 보이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럴 콧대가 수밖에 그냥 없겠네요. 퍼져 보인다라고 그러네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더 오히려 더 이렇게 얄쌍해 보여요. 네, 매부리 깎고 나면 이 매부리가 없어진 부분이 낮아져서 여기가 이렇게 펑퍼짐하게 보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코끝만 올리고 싶다. 이 매부리 코를. 네. 그러면 이렇게 되시는 건데요. 코끝이 너무 높아져요. 그러네요. 우리나라 사람의 약간 코가 아닙니다. 좀 들린 코 같이 보여요. 네, 그쵸? 들린 코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너무 높은 코가 되는 거죠. 아. 너무 큰 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권해드리냐. 여기 처음에 있는 매부리에서. 네. 미간을 살짝 높이면서 매부리 살짝 다듬고 코끝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쵸. 대부분 매부리 코는 코끝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걸 다시 올려주는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수술 전후 사례인데요. 네. 이런 식의 모양이 되셔야 되는 거죠. 선생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했는지. 이 부분 매부리 깎고 이 부분은 알로덤을 전체적으로 메가덤을 전체적으로 덮어주고요. 네. 코끝 처진 걸 올려주면서 콧구멍을 살짝 내려드린 거예요. 그럼 코가 들려 보이지 않고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지금 이게 수술하고 얼마나 지난 상태예요? 이분이 2달 지났을 때로 기억납니다. 최윤정님도 우와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자연스러워요. 건경님도 잘 됐네요. 대박.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한가인 코다 이렇게 해주신 프라이즈님도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코 수술하신 분은 이제 아까 지금 보여드린 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쭉 뻗은 느낌 그냥 매부리 다듬고 이렇게 네. 되셨고요. 그리고 이분도 다른 분인데 이분은 절골도 안 하고 싶으셔서 오픈 루프를 닫을 수는 없는 상태여서 최대한 좀 다듬는 정도로만 하고 덮어드린 상태예요. 너무 예뻐졌어요, 코가 진짜. 네. 근데 코가 중요한 게 얼굴의 중앙에서 딱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네. 코만 바뀌어도 진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또 애매한 게 코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또 여자분들의 정면 느낌은 화장과 조명으로 많이 커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45도나 90도가 예뻐지시는 게 훨씬 더 변화 폭이 큽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딱 살짝 이렇게 해서 사진 찍었는데 살아나는 그 라인. 네. 네. 그리고 이제 매부리코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무보형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무보형물로만 재수술을 여러 번 하셨던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3번째 재수술인 경우도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콧구멍이 좀 들리면서 뭉툭해 보이고 네. 옆에서는 굴곡도 보이시는 코였는데요. 이게 결국 전형적으로 매부리 깎고 나서 제대로 덮게 이불을 못 덮어줬기 때문에 안쪽의 굴곡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태신 거예요. 그래서 콧구멍도 조금 내려드리고 그리고 코끝 살짝 올려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매끈한 느낌을 좀 덮어드리게 된 거죠. 네네. 확실히 라인이 예뻐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보형물 같은 경우는 좀 덮어주는 느낌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라인을 잡아주기 위해서 꼭 뭔가 보형물이 아니지만 보형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펠라스님께서 무보형물이 더 간단한 수술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펠라스님, 사실 무보형물이 훨씬 더 복잡한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보형물 수술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무보형물 수술에 대해서 아까 진피에 대한 오해들 말씀드린 게 진피 조직을 다루는 것들, 디자인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어렵고 좀 더 잘 해줘야 되고 그리고 위에 피부 덮개까지 고려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형물은 캡슐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굴곡이 있어도 캡슐이 조금 더 매끈한 느낌을 만들어 드려요. 근데 보형물은 그런 캡슐이 없기 때문에 그 굴곡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더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다듬어서 넣어 드려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분은 구축코, 자꾸 이제 코가 들리는 것 같다라고 하셔서 실리콘 제거하고 하신 분인데요. 이렇게도 많이 하세요. 사실 염증이 아니고 구축이 있는 상태에서 실리콘의 높이가 너무 높지 않다면 실리콘을 제거하고 그거를 진피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구축, 코끝이 좀 들림이 있으시고 네. 특히 여기 보시면 이 굴곡에서 패인 부분이 좀 심하게 보이세요. 여기서도 보이시죠? 이 패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그러니까요. 되면서 여기 패인 게 되고 보여요. 코끝이 눌리면서 들린 느낌이 드신 상태셨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코끝 올라간 부분을 내려드리고 네. 했는데 실리콘을 메가덤으로 바꿨지만 높이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쉽지 않은 부분이 바로 메가덤을 잘 넣을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진피라는 거는 눌리면 압착이 되면 흡수가 더 많이 돼요. 어떤 흡수요? 진피의 흡수율이 높아져서 높이가 많이 낮아지시게 돼요. 그래서 네, 서로 진피를 이렇게 눌린다는 말씀이신 그쵸. 거죠? 피부에 눌려서 자꾸 짜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금 피부를 넣을 때 포켓을 좀 더 훨씬 더 넉넉하게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타이트한 부분이 없을 정도까지만 높이를 만들어야 되고 나중에 만약 눌렸을 때 높이가 폭으로 눌려서 넓어지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디자인해서 넣어드려야지 훨씬 더 정면에서 봤을 때도 좀 매끈한 느낌이 드실 수 있는 거죠. 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네요, 선생님. 네. 수술하면서. 그래서 보형물보다는 사실 그 진피 조직이 재료 자체 그 비용 자체도 훨씬 더 높은 상태고 그리고 수술 자체도 조금 더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디자인하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진피를 쓰시는 선생님들이랑은 좀 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훈님께서 어디 병원인가요? 질문 주셨는데 선생님은 라이트 성형외과. 네, 라이트 성형외과 압구정에 있습니다. 네. 진짜 너무 좋아졌어요, 선생님. 비포 네. 애프터를 보니까. 그래서 저는 워낙에 이런 식으로 좀 무보형물을 계속 고집하셨던 분들도 조금 네. 더 보형물이 없는 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진피를 덮으면서 디자인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드리면 이런 식의 좀 매끈한 느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여기가 지금 비포 앤 애프터 다 보여드린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네. 선생님께서 이제 무보형물 코 성형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질문들이 진짜 많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딱 선생님께서 오늘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어떻게 네.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무보형물 코 수술이라는 거는 보형물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형물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낫다거나 네. 아니면 굴곡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실 때 필러를 맞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보형물을 넣으셔도 돼요. 대신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진피를 넣을 때 어떤 진피를 넣는지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코끝의 위치를 좀 잘 잡아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무보형물에서 제일 좋은 점 구형구축 현상이 좀 덜 있어서 짧은 코가 걱정되신 나중에 들린 코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무보형물 코 성형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네, 그런 점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질문을 받아볼까요, 선생님? 그 코 구조적으로 비중격 만곡증이 있으면 미용 성형 수술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여쭤봐 주셨어요. 네, 비중격 만곡증은 이런 말씀하면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요. 비중격 만곡증은 100% 질환은 아니고요. 사실은 얼굴 생김새가 비대칭인 것 같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예요.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현상인 경우가 있고 이 비중격 만곡증이 있으면서 코 막힘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비중격 만곡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비중격 만곡증이 있으면서 비염이 심하시다거나 아니면 코 막힘이 심하실 때는 같이 수술을 하시는 게 좋고 이게 같이 하시면 좋은 이유가
저희가 코끝을 올릴 때 쓰는 재료가 바로 비중격이거든요. 그래서 비중격 만곡증 때 떼내는 비중격을 가지고 콧대를 세울 수 있으니까, 코끝을 세울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되겠죠. 그럼요. 치료도 되고 미용도 네. 살리고 그럼 좋을 것 같은데요. 권경희님은 진피로는 콧대 얼마나 올릴 수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까 선생님께서는 네, 3mm 정도 3mm 정도 생각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시면 조금 더 될것 같아요. 높이감을 원하신다면 보형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몇 mm인가? 이게 지금 3mm 정도 되는 건가요? 3mm 안 되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코끝이 높아져서 훨씬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요. 네. 전 3mm 되는 줄 알았는데. 네. 네. 다 잘 될 거야 님께서는 비중격을 다 써가지고 그리고 질문을 제가 김주은님 질문을 받았어요. 김주은. 미간주름 필 수 있나요? 70대이십니다. 미간주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미간주름은 이 가운데 11자 주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시옷자, 이렇게 거꾸로 된 시옷자 같은 주름이 있는데요. 둘 다 어느 정도 필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주름이 움직이실 때마다 생긴다면 네. 이건 동적인 주름이라고 해서 보톡스로 좋아지시는 부분이 있지만 혹시 눈썹을 이용해서 눈을 뜨고 계시는 경우라면 보톡스를 맞으셨을 때 불편해지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엔도타인 이마 거상술이라고 해서 전체를 올리는 걸로 해서 훨씬 더 좋아지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적 주름이라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데도 패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미간 주름이 고착화돼서 피부가 얇아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이런 엔도타인 이마 거상술로 그쪽 근육을 펴주는 수술과 오. 함께 나중에 프락셀 같은 레이저로 피부를 좀 평탄화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손진숙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다음에는 이제 리프팅으로 주름으로 한번 해주세요라고 제안해 네, 주셨어요. 손진숙님 감사합니다. 네. 또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프리님께서는 기증력이 자가늑보다는 좀 흡수율이 높나요?라고 어,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기증늑도 써보고 자가늑도 써보면 자가늑이랑 기증늑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화려하게 원하시는 분, 코끝을 굉장히 높게 원하시는 분은 자가늑을 쓰시는 게 좋은 게 이 당기는 힘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더 잘 버틸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내 거예요. 하지만 당기는 힘이 심한 상태에서 내 거가 아닌 기증 연골은 조금 더 버티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화려하게, 최대한 높게, 굉장히 높게 원하신다면은 자가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하는 게 낫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잘 될 거야님 질문 다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격을 다 써서 재수술을 못 한다던데 코끝 수술을 다시 하고 싶으신데 비중격을 다 쓰면 못 하나요? 아주 드물게는 기존에 비중격을 쓰셨다고 하는데 코 성형에 쓰신 거라면 기둥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아주 드물지만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네. 들면 코 수술을 할 때 귀연골 같은 경우는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쓸 수도 있지만 만약 코끝을 다시 하고 싶은데 못 하신다 그러시면 기증귀연골을 쓰셔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수술할 때 알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승욱님 매부리를 조금 갈더라도 진피라든가 실리콘을 덮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하지만 매부리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네, 차랭커님께서 선생님 설명에 9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런 거 처음이에요.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차례코님 제가 기억할게요. 많이 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재수아님께서는 네. 지수아님께서는 구형구축이 된 후에도 싱글레어 먹으면 다시 회복이 되나요? 구형구축이 됐을 때 싱글레어로 조금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으시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개인차가 있어서 우선은 싱글레어 같은 구형구축약은 약간 전처치로 안 되게 미리 예방약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약간 생기려고 할 때 드셨을 때 조금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약을 드셔보시면서 경과를 보면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보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코 수술 후에 필러는 아주 층을 다르게 한다면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안 하시는 게 좋긴 하겠죠. 하지만 아주 특정 부위, 특정 부분에서 피부가 두꺼운데 그 부분이 보형물이랑 거리가 꽤 되는데 그 부분에 살짝 더 높이감을 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반드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전문가와 네. 상의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상님은 26살 남자입니다. 콧대가 낮고 조금 짧고 끝부분이 동그래서 여자 코 같은데요. 실리콘만이 답일까요? 우선은 콧대가 낮다고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콧대가 정말 안 낮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끝부분이 짧고 동그래서 여자 코 같은 느낌이 드실 거니까 코끝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고요. 네. 콧대 부분은 실리콘을 하실지 아니면 진피, 메가던 같은 무보형물 코성형을 하실지는 한번 직접 뵈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차밍리님께서는 지금 코 수술하신 지 2달이 되셨는데 지금 코끝이 약간 피노키오처럼 보이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 좀 자연스러워지? 피부가 너무 얇으셨는데 많이 올리시려다가 그렇게 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6개월까지는 조금 경과를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이후에 봐가지고 진피를 조금 덮어준다거나 아니면 코끝을 조금 낮춰주신다거나 하는 아주 작은 교정을 조금 해주셔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선은 경과를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얼마나 보면 좋을까요?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보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네. 이승우님은 비중격 연고를 이용해서 코끝 수술을 해도 다시 처지는 경우가 생기나요? 이거 굉장히 흔한 오해예요. 코끝은 절대 수술을 제대로 하면 안 처진다. 아닙니다. 30대 이후부터 코 연골의 탄성이 떨어지면서 코끝이 점점점 낮아져요. 진짜요? 네. 그 수술을 하던 안 하던? 네, 수술을 안 한 사람들도 코끝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20대 사진과 40대, 50대 사진을 봤을 때 코끝이 낮아진다라고 느꼈던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노화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 낮아질 수는 없고, 물론 기둥이 좀 튼튼하지 않다면 조금 더 낮아지기가 쉽겠죠. 그렇군요. 그 귀연골 코끝도 그러면은 잘 네, 처질 귀연골 수가 있나요? 코끝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귀연골을 덮개 이식을 한 경우랑 가운데 기둥을 세워서 했던 경우랑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덮개 이식을 한 경우에는 바닥에 있는 날개 연골이 충분히 튼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둥이 약해서 기둥이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끝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기둥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말랑거리는 연골이기 때문에 조금 코끝이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귀연골은 가급적이면 코끝을 세운다라기보다 코끝을 밀어주는 디로테이션 그라프트라고 해서 반회전 이식 편으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덮개 이식을 하는 쪽을 추천드려요. 네, 정말 다양한 방법이 네. 있네요, 선생님.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선생님과 함께 코 성형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도 받아보았고, 네. 이제 무보형물 코 수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선생님 반응이 엄청 뜨겁습니다. 지금 벌써 100분 넘으셨어요. 정말요? 선생님 큰 하트 다시 감사- 보내주세요. 부끄러워요. 네. 최윤정님은 선생님 유튜브 채널도 구독하셨대요.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라이트 상형외과 검색하시면 이제 예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얼굴과 함께 유튜브 제가 반짝반짝 영상이 많이 해드릴게요. 많이 업로드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코 성형도 이야기해 주시고 가슴 성형도 이야기해 네, 주시고 눈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다 있으니까요. 특히 또 저는 비대칭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셔서요. 네. 보시면 도움이 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예요. 부분은 상담 오시기 전에 어딘가 꼭 저한테 오시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병원 상담 가시기 전에 한 번쯤 공부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고 가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만약에 답변을 못 얻으셨다면은 저 영상 밑에 댓글에 이제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선생님께 부탁드려가지고 답변을 그러면 저 받아드릴 수 있도록. PD님이랑 또 연락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선생님 자주 오셔야겠어요.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네, 해주세요. 딸기 802 코 성형 후 안경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급적이면 4주고요. 만약 절고를 하셨으면 최소 6주 이후부터 착용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네, 디나이님 두꺼운 복코 수술 여쭤보실 것 같은데 질문 남겨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밤에 차종훈 쇼 많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선생님과 함께 좋은 방송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있는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차 PD님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짝반짝.